닷새 전에도 화학물질이 누출됐던 음성의 한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 2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주댐이 완공된 지 40년 만에 사람과 중장비, 드론을 동원해 콘크리트 본체를 대청소했습니다. 깨끗해진 댐은 미디어 아트 배경으로 활용됩니다. 겨울철 청주공항 국제선 노선이 확대됩니다. 청주공항과 충남을 잇는 초강력 관광시외버스도 운행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제 오전 음성의 한 석유업체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유독가스에 노출된 2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5일 만에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얗게 굳은 덩어리가 공장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누출된 화학물질이 공장 주변 곳곳에 들러붙은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음성의 한 석유업체에서 비닐 아세테이트 4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지하 탱크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누출됐고 유독가스가 퍼졌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 등 21명이 구토와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캐하고 그 신나 냄새가 숨을 못 쉴 정도로다가 그냥 확 나는데 아주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소방과 조사당국은 누출된 화학물질이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00m 바깥까지 통제가 이루어졌고 인근 주민들에게 출입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누출된 비닐 아세테이트는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쓰이는 액체로 영하의 온도에서도 불붙을 수 있는 제사류 위험물입니다. 인체에 노출되면 피부 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장기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1일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개 지하 탱크 가운데 닷새 전과 다른 곳에서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수 비닐 아세테이트만 단일 물질로 있으면 폭발 사고가 안 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리 소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순수한 비닐 아세테이트만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물질이 있나 그거를 좀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될. 해당 업체는 유해가스 농도가 떨어지면 중합 반응 억제제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만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댐이 완공된 지 40년 만에 대대적인 청소를 합니다. 콘크리트 본체 더럽고 찌든 때를 벗기는데 사람과 중장비 또 드론까지 이용 중인데요.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나면 눈으로 균열이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댐 구석의 콘크리트 계단을 작업자가 고압 호스를 이용해 청소합니다. 댐 주변 습기와 바람에 실려온 모래, 작은 자갈 등 각종 오염물질이 달라붙어 수십 년간 쌓인 일종의 물때입니다. 다른 한쪽에선 드론이 청소 작업을 벌입니다. 드론과 연결된 호수에서 높은 압력의 물을 뿜어내면 수십 년 동안 댐에 붙어있던 검은 때가 씻겨나갑니다. 충주댐 높이는 땅 위로 노출된 것만 60m 정도. 장비가 닿기 힘든 고공 작업이나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드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작업도 효율적입니다. 사람이 할 경우에 한 200제곱미터 하는데 드론으로 했을 때는 한 240에서 50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검은 얼룩이던 충주댐 하류 경사면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주댐 40년 역사에서 이처럼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2012년 독일 회사가 댐을 도화지 삼아 가로 170m, 세로 80m 규모의 호랑이와 소나무를 그린 적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몇몇 지점에 묵은 때만 벗겨냈습니다. 이번 작업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안전 점검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댐 경사면을 깨끗하게 한 뒤 직접 눈으로 균열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세밀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표면에 미세 균열이라든지 콘크리트 탈락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댐체 자체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더 오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는 깨끗해진 댐 경사면을 미디어 아트의 배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관 조명과 계절별 영상으로 충주댐을 지역의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달 댐 준공 4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지역과의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공항에서 필리핀 앙헬레스와 중국 상하이로 가는 신규 항공 노선이 운항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운항될 2025년 동계기간 국내외 항공사들의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청주공항에서 취항하는 국제선은 모두 18개 노선으로 일본과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국입니다. 대부분 노선은 현재 운항 중인 구간이며 앙헬레스와 상하이가 신규 노선으로 포함됐습니다. 오늘부터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을 거쳐 공주와 부여를 잇는 초광역 관광 순환 시외버스가 운행됩니다. 신규 노선은 총 88km 구간을 하루 편도 8회 운행하며 첫 차는 청주공항에서 오전 8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주공항에서 공주나 부여로 갈 때 3차례 환승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환승 없이 2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사업은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 부여를 하나의 관광 생활권으로 묶어 관광객 이동 편의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평창 신원주 구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제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주민 반대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전, 충북, 강원건설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천 경유 노선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24일 고압 송전선로 최다 밀집 지역인 제천에 또다시 송전선로를 개설하려는 한전 계획에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우수 인재 채용 박람회가 다음 달 4일 충청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충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40여 개 기업과 관계기관이 참여해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 또 외국인 근로자 등과 1대1 채용 면접, 또 비자와 법률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해 박람회에는 500여 명이 참여해 507건의 현장 면접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표선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대표적인 제주형 자율학교인데요. 위원들은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IB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표선초등학교. 5년 동안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며 탐구하는 IB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표선초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잘 저희가 경청을 하고 또 이렇게 지차를 하면서 이 표선초등학교 중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좀 한번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IB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답을 만들어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재밌다라고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좋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생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IB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IB에 종속되지 않고 고유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쪽 IB에 너무 좀 종속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K교육. IB 학교 과밀 합격과 대학 입시 연계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근데 IB로 지정이 되고 나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거를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안을 교육감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게 입시 정책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에 대한 누군가는 이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IB 학교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 설립과 전문적인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본격적인 굴 수확철을 맞아 오래산 햇굴 경매 시작을 알리는 굴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없었고 또 고수온 피해도 거의 없어 굴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김상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해역 통영 앞바다의 굴 양식장.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닷속에 있던 줄을 끌어올리자 다 자란 굴들이 매달려 올라오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커다란 망에 담깁니다. 바닷속에서 줄을 늘어뜨려 굴을 양식하는 수화식으로 2년 동안 키운 오래산 햇굴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없었고 고수온 피해도 거의 입지 않아서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굴은 이제 꽃이 잘 폈다 가지고 그러니까 푸수가 많은데 그 푸수가 많은 만큼 좀 알은 좀 빈약합니다. 작년보다. 채취한 굴은 껍데기를 까는 박신장으로 보내집니다. 숙련된 솜씨에 순식간에 드러나는 알굴들. 반복되는 작업을 거쳐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이곳에서 까내는 알굴만 하루 3톤에 이릅니다. 바다 농사 잘 되길 바라는 풍어제와 함께 햇굴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초매식이 통영에서 열렸습니다. 이어진 첫 경매. 위판장을 가득 채운 굴들을 경매에 붙이자마자 바로바로 낙찰됩니다. 첫 경매 물량은 지난해보다 10톤 늘어난 60톤 정도. 시세는 10kg에 8에서 9만 원 사이로 작황도 안 좋고 값도 떨어졌던 지난해보다는 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도 우리 굴의 우수성을 인지하시고 진짜 하늘이 주신 최고의 식품입니다. 소비자들이 소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정 해역에서 나는 완전식품 굴. 굴 경매는 출하 기간에 맞춰서 내년 6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 네, 반면 폭염과 잦은 비로 밭에서 키우는 채소에서는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쪽파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의 한 배추밭. 축구장 2개 크기의 밭 곳곳에 잘 자라고 있어야 할 배추가 쓰러져 있습니다. 배추 수확은 3주 정도 남았는데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생기는 배추 무름병이 덮친 겁니다. 지난 9월 해남 지역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일이나 비가 더 자주 내렸고 흐린 날을 포함하면 햇빛을 보지 못한 날이 24일에 달했습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의 재배 면적 5천여 헥타르 가운데 150헥타르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농민들은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뻗지를 못해서 우에서 비가 쏟아지면은 줄기에서만 수분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밑에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래서 배추가 요즘 넘어가는 배추가 많죠. 배추뿐만이 아니라 쪽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흥군 안양면의 한 쪽파밭. 잎끝이 노랗게 말라가고 황갈색 반점이 생기는 잎마름병이 번졌습니다. 3,000제곱미터 밭의 3분의 2가량이 이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의 쪽파 재배 면적 1,200여 헥타르 가운데 11% 수준인 150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갑작스런 병이 퍼지면서 장흥이나 보성에서는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 돼요, 우리 지역은요. 쪽파 보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수천만 원 투자한 농민들 경우는 올 가을이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농촌진흥청 등은 가을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작물 생육이 부진해 병충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쪽파 등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괴산군의 배추밭을 찾아 김장철 작황을 점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 장마로 무름병 등 병해가 일부 발생했으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데다 최근 기상이 호전되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김장 성수기의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송 장관은 다음 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와 고춧가루 등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늘부터 3주 동안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환경 분야에 대해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위법 행위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건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제천시의회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제천시의회는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와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용 대상과 생활임금 결정, 고시 등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지난 2021년 충청북도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충주시와 음성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충주시가 문화로 도시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프로듀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과 영국 팩토리 인터내셔널은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창조적 프로듀서의 개념과 예술가 협업, 계약 및 예산 구성 등의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문화도시 충주의 창작, 제작, 매개 인력 양성 수료생과 시민 14명이 참여하며 예술가와 관객을 연결하는 프로듀서로서 필요한 실무 기술과 트렌드를 학습하게 됩니다. 술집에서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탁자를 뒤엎어 직장 동료에게 끓던 음식이 쏟아져 2도 화상을 입힌 여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했고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여성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내륙 지방의 물고기 생태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민물 어종을 볼 수 있는 충주 아쿠아리움이 문을 열었습니다. 충주 탄금공원에 마련된 아쿠아리움은 73종의 민물고기 2,400마리를 볼 수 있으며 70톤 규모의 터널형 수조와 야외 동물원, 또 생태 관람로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충주시가 청년들의 협업과 도전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된 충주시 청년센터는 공유 공간과 회의실, 스터디룸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년 모임과 창업 준비, 문화기획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